으짜! 예. 정성을 다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528번입니다.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자, 일단 계급이 나왔다. 그쵸? 그러면 이 계급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무 성적 평정.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무 성적 평가는 언제 여기 시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계급이 나왔다. 그리고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시험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틀린 거 없습니다. 총경 이하에 대해서. 그러면 총경보다 바로 위에 누굽니까? 계급이 경무관. 경무관 이상은요. 이런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들이에요. 군대로 따지면 계급상 스타입니다. 스타. 별들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별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총경 이하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요.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그렇죠. 승진든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그러면 528번 됐죠? 넘어가시고 529번입니다. 근무 성적 평가 결과는 여러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창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적 공개하면 좀 그래 안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완료되기 전에 상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완료가 돼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알려줍니다. 오케이. 됐나요? 완료되기 전에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529번 됐고요. 530번.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뭐 막 엄청 빡세게 외울 내용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비공개. 그리고 완료되기 전엔 안 돼. 오케이. 완료된 이후에 됐죠? 오케이. 그리고 530번. 정기 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나 승진 임용돼. 자, 평정이 끝났어요. 평정 이후라니까. 평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평가하는 기간이. 근데 평가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규 채용이 된 거예요. 또는 승진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승진되거나 신규 채용돼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나서 평가를 합니다. 아직 근무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요게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2개월. 요런 게 이제 단순 암기죠. 이건 뭐 저도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뭐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신규 채용되고 승진돼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게 이런 게 이제 시험이에요. 느낌상은 어떻습니까? 한 3개월 해봐야 되지 않나? 2개월 가지고 알 수 있나? 2개월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조금 기간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2개월이랍니다.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평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신규 채용됐을 때 2개월은 근무 성적 평정 기간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2개월은 좀 실수해도 우리가 평가의 대상에서 넣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1번 근무 성적 평정을 연 1회 실시하며 근무 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맞습니다. 아까 매년 실시한다 그랬죠. 총경 이하 매년. 그리고 평정자, 평가하는 사람은 나의 윗사람들이겠죠. 3명. 3명. 자, 그리고 532번 아래 설명 중 쭉 해가지고 직권 면직 사유가인데 직권 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끊고 가야 돼. 근무 성적 평정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직권 면직. 자, 우리 면직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면직. 자, 면직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게 뭡니까? 의원 면직. 사직서 내고 나 그만할래? 이게 의원 면직입니다. 그쵸? 오케이. 사직서. 사직서 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면직이 됩니다. 강제로. 의원 면직의 반대가 강제로 면직되는 거죠. 잘리는 겁니다. 그쵸? 야, 너 그만해. 근데 이제 강제 면직에는 다시 징계에 의한 면직이 있죠. 징계 면직. 징계 중에서 어떤 거? 파면, 해임. 그렇죠? 파면되거나 해임돼.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겁니다. 자, 요거 징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별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권 면직, 그렇죠? 직권 면직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직접 권한에 의해서 어떤 권한? 예, 그렇죠. 임용권, 채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를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우리가 임용권 또는 인사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을 우리가 임용권자 또는 인사권자라고 합니다. 됐죠? 별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직접 안 되겠다 너 그만해라 일 안 되겠어. 이게 직권면직입니다. 됐죠? 직권면직에는 다시 두 가지 징계위원회의 그쵸? 오케이. 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있고 화면 때문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예.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직접 자르는데 너무 자기 주관대로 잘라버리면 요거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예, 징계위원회에다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징계위원회가 동의를 해주면 이건 잘라도 된다. 그러면 이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직권으로 자른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무래도 애매한 경우겠죠.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거는 주관적인 사유입니다. 주관적인 사유. 오케이.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객관적인 사유. 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유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오케이. 자, 휴직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할 날짜에 복귀를 안 한다.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복귀를 안 했으니까. 자,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됐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예산이 감소했어요. 돈이 없어. 월급 줄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다? 예, 인원을 감축해야지. 잘라야죠.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유잖아요. 돈이 없다는데. 오케이? 예산 감소로 그리고 폐직, 과원, 인원이 너무 넘친다. 월급 줄 돈이 없다.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객관적인 사유입니다.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좀 암기를 해줄게요. 이제 빨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산 감소로 폐직, 과원됐다. 요거 객관적인 사유. 동의 필요 없다. 그냥 직권으로 바로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권 면직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른다 이건 아니에요. 예, 임용권자가 보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기 권한입니다. 무조건 면직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한다라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징계위원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골라봅시다. 그러면 예, 나머지 애매한 사유들은 뭐다? 예, 주관적인 애매한 사유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보시면 자, 예산 감소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유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휴직 사유 소멸됐는데 복귀하지 않는다. 복귀 안 하는 거 누가 봐도 객관적입니다. 오케이. 뒤에 뭐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복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직무를 못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객관적인 거 동의받을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능력 여러분 근무 성적 향상 능력은 뭡니까? 이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능력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무 성적 여기 근무 성적에는 주관적인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이건 동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직무수행 능력 또 나왔죠? 성실성. 저 사람 성실한데? 근데 또 내가 보기에는 불성실한데? 어때요? 이거 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도덕적 결함 이것도 어때요? 예.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비읍 쭉 해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됐다, 면허가 취소됐다. 이거는 뭐 어때요? 누가 봐도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문자로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사유, 기역, 니은, 그리고 비읍. 요 정도 세 가지 딱 해놓고 법 규정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매한, 그렇죠? 성실성 뭐 이런 거 딱 봐도 이제 이건 애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순 무식하게 두 문자로 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요 정도 한 번 더 쭉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위 해제. 요거도. 자, 한번 호흡하시고. 기직해 으짜. 자, 방금 직권 면직 징계위원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동의 없어도 되는 경우 했고요. 자, 이제 직위 해제입니다. 직위 해제하고 휴직, 둘 다 근무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휴직은 휴직 중에 이것도 정리할까요? 요런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휴직, 그렇죠? 휴직에는 다시 두 가지로 직권휴직. 직권으로 또 임용권자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 상태에서 일하겠냐? 쉬어라.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쉬어. 오케이? 딱 이 직권휴직. 반면에 의원휴직. 본인이 원해서 저 쉬고 싶습니다. 이게 의원휴직이에요. 직권휴직은 말 그대로 임용권자가, 인사권자가 직접 강제로 쉬라는 겁니다. 본인이 싫다 그래도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사유가. 오케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직권휴직 사유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문자로 우리가 이제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장, 병, 소, 노, 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장기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애가 아플 때, 그리고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 복무할 때, 그리고 소재가 불명일 때, 그리고 노조 전임자가 됐을 때,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이탈할 때, 그럴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휴직 처리를 해줍니다. 직권으로 휴직 처리하면 급여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의원휴직은 본인이 쉬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기를 낳아야 된다. 또 나는 좀 쉬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의원휴직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휴직해라는 아니에요. 일정 요건에 맞아야 휴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안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자, 얘도 사유가 있겠죠. 요럴 때만 그렇죠. 의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장, 병, 소, 노, 법 이거 아닌 애들은 다 의원휴직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휴직 기간. 이렇게 휴직이 되면 휴직 기간이 있죠. 기간. 어떤 사유일 때는 몇 년. 그렇죠? 뭐 유학을 간다라면 기본적으로 3년. 조금 더 연장한다라면 2년.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도 암기. 이런 것도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났다. 또는 휴직했던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날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복귀할 때도 그렇죠.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대신에 이제 휴직은 복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위해제는 어떻다? 둘 다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를 하는데 직위해제는 약간 벌 받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이 6개만이 징계고 직위해제는 벌 받는 느낌은 있지만 징계는 아니에요. 근데 벌 받는 성격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야, 너 일단 일하지 마. 너 지금 재판 중이잖아. 일에 집중할 수 없지? 집에 가서 쉬어.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직위해제입니다. 너 지금 징계 심사 중이잖아. 징계 심사나 잘 받아. 왜? 징계 심사 받거나 재판 중이거나 또는 금품, 향응, 수수 이런 걸로 성범죄 뭐 이런 걸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직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 쉬어 라고 하는 게 직위해제입니다. 출근할 의무도 없고요. 일하지 마. 일단 너 집에 가. 대신에 나중에 뭐 파면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잘릴 수도 있고 또 넌 도저히 좀 능력이 회복이 안 되네.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뭡니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직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뭐가요? 직위해제가. 하지만 휴직은 사유가 없어지거나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그대로 그냥 묻힐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있듯이 535번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진다라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직위를
하여야 한다니까 이거는 복직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사유가 소멸한 때, 사유가 소멸 안 하면 직권으로 면직이 될 수 있어요. 직위 해제에서 직권 면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직무 수행 능력 이게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나쁘다. 선생님 이거는 직위 해제 사유입니까? 직권 면직 사유입니까? 어때요? 이거 직위 해제 사유도 되고 직권 면직 사유도 되지요? 아까도 봤잖아요. 앞에 직권 면직 사유 할 때 여기 직무 수행 능력 뭐 성실성 여기 근무 성적 이런 거 나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과장님? 요 직무 수행 능력 근무 성적은 만약에 박스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직권 면직 사유를 골라라. 또는 다음 중 직위 해제 사유를 골라 할 때 그럼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얘는? 자, 요거.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뭐 하여튼 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직위 해제 사유로 가야 될까요? 이거는 직권 면직 사유로 가야 될까요? 댓글 좀 올려주실래요? 직위 해제 사유로? 직위 해제 사유. 직위 해제. 풍월의원님, 한비원님, 무관 경남님, 민폴리님, 히읗지읒, 청삼령 해제. 자, 그러면 왜 직위 해제 사유로 가야 될까요? 최봉구님, 눈치 보더니 둘 다. 좋아요. 왜 그러면 직위 해제 사유로 가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그래야 이제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얘는 스타트가 직위 해제예요. 스타트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바로 직권으로 면직, 바로 자르는 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풍월이 언니님이 잘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폴리님도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야, 너 약간은 이제 경고죠. 너 일단 좀 한 3개월 쉬면서 여기 3개월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좀 마음 가다듬고 좀 능력 너를 좀 뒤돌아봐. 오케이?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얘가 능력이 안 살아난다. 근무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바뀐다. 이 새끼 안 되겠네. 그러면 뭐다? 직권 면직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사유로 직권 면직시킬 때는 안 되겠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나도 능력이 안 올라와. 그러면 이제 면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일을 도저히 복귀를 시키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권으로 이제 면직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사유로 직권 면직시킬 때는 징계위원회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앞에서 했는데. 자, 답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연결이 되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단순 암기 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하지만 그렇죠. 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주관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때요? 연결이 쭉 되죠? 좋다. 이렇게 해야 이런 법령도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이 있구나. 맥락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 외우는 느낌이에요? 이해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말 물 흐르듯이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항상 저랑 공부할 때 이렇게 아침에 특히 감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순히 이걸 내가 오늘 하나 알게 됐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공부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그걸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이나 이제 앞으로 혼자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도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하여튼 저한테서 좀 이렇게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공부의 딱 그 뼈대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됐죠? 자, 일단 휴직과는 달리 제재적 성격. 이 제재란 말이 약간 벌을 준다 이 느낌이에요. 벌을 주지만 어떻다? 벌 주는 느낌이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징계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그 건이 형사사건이랑 형법에 저촉이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뭡니까? 형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유로 직위 해제, 징계 그리고 형벌까지 어때요? 다 받을 수도 있다 없다? 병과 받을 수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 각각 그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위 해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지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일에서 손 떼. 일하지 마.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징계는 말 그대로 벌을 주는 거고요. 근데 이 징계는 우리 조직 내에서 주는 자체적인 벌입니다. 오케이. 조직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면에 형벌은 뭐다? 국가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리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벌이지만 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분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너무 좋다. 자, 그리고 534번. 직위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집에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아까 말했죠?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직이 보장된다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아셨죠? 사유가 소멸한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말. 그리고 부족하거나 쭉 해서 직위해제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요럴 때는 직위해제 사유 해당이 되죠. 중복되네요. 오케이. 137. 자, 그리고 직위해제까지만 합시다. 형사사건, 자, 우리 직위해제 사유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직위해제 사유. 아까 봤듯이 근무 성적이, 그렇죠?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기소가 됐단 말은 재판 중이라는 겁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입니다. 왜? 요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벌금 받는 거잖아요. 요 정도로 가지고는 직위해제 못 시킵니다. 재판, 정식 재판에 넘어가야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요런 거. 금품비위, 성범죄 요런 걸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 지금 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요런 경우라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말고 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경징계는 해당 안 됩니다. 직위해제. 됐죠? 그 정도는 돼야 직위해제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 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에 해당되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직위해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요거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직권 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직권의직, 의원의직, 직권면직 요런 사유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이유와 뜻이 있더라라는 맥락까지 잡으시길 바라겠고 요거만 좀 더 합시다. 540번. 오케이.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 면직 사유고요. 자, 그리고 중징계 의결 여기.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근데 감봉은 중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X 이거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얘 때문에 파면의 힘 강등 정직 요런 거 받을 만한 중징계 요구 중. 요구 중이란 말은 이제 요구를 해서 심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예, 징계 심사 중이에요. 자, 그리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는 임명은 지체 없이 일을 똑같은 이것도 중복이. 아, 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됐어? 오케이. 중복. 자, 그리고 543번. 직권 휴직 사유네요. 장기 요양 그리고 병역. 그렇죠? 직무생능 부족. 이거는 직권 휴직이 아니라 직위 해제 사유입니다. 이런 거 골라내셔야 되겠고. 오케이. 파면의 힘 강등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직위해제가 됐다. 직위해제 봉급의 80%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544번 쭉 해가지고 그쵸? 자, 이건 뭡니까? 봉급의 50%. 어떤 때 80% 줍니까? 저 요거 말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쵸?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요럴 때에는 그쵸? 80% 그쵸? 직위해제. 오케이. 요럴 때는 그 교재 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일 때는 다 50%. 오케이. 이것도 조금 더. 이거는 이제 단순 암기죠. 쭉 해서 파면의 힘 강등 정직 중징계입니다. 요구 중이나 이런 직위해제 처분받을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는 징계하지 아니했다. 징계 심사 중이었는데 결국 징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징계를 안 하게 됐다는 말은 그렇죠. 억울하게 심사만 받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그 기간 어때요? 근무한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승진소유 최저 근무 연수 기간에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렇죠? 실제 근무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경우일 때는 그 기간을 그렇죠? 근무한 기간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X
하지만 원칙,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다, 징계를 안 받았다, 또는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가 가지고 그 징계가 취소가 됐다, 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기소가 됐지만 어떻다? 무죄 판결 받았다. 하여튼 이렇게 억울한 경우일 때는 포함시켜 줍니다. 오케이, 예외적으로. 됐죠? 그리고 이중처벌 원칙 아니라 그랬죠? 이중처벌된 거 아니라 그랬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된 거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휴직기간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휴직은 무조건 해줍니다. 오케이. 30일. 자, 소멸 직무에 복귀하고 직권으로 면직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아까 면직시킬 수 있답니다. 물론 요거는 그렇죠. 복귀를 안 했으니까 객관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동의 안 받아도 되지요. 오케이. 뭐 똑같은 내용.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예, 맞고요. 자, 이제 휴직 기간. 예, 550번부터는 예, 다음 시간 합시다. 지금 이제 9시 10분이 됐네요. 여기는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 기간들입니다. 그렇죠? 기간들 쭉 암기해 주시고. 에이씨, 이것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간단한 암기 문제니까. 오케이. 천재지변 이제 오케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공무원이고요. 경찰 공무원은 법원에서 실종 선고 때릴 때까지 직권으로 휴직 처리해 줍니다. 오케이.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유학은 3년, 2년. 이거 단순 암기.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30일. 이것도 그렇죠? 자, 요거 문제가 아주 좋아요.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여기 지체 없이. 그렇죠?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오케이. 요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헷갈리게 나온 문제죠. 오케이. 별표 해두시고 552번. 오케이. 552번. 요런 것들은 이제 싹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55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쪽에서 자기 개발. 내가 너무 일만 하니까 빠가가 된 것 같다. 조금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자기 개발하고 싶다. 몇 년? 1년입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 여러분. 어떤 문장에 대통령령에 따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률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법률에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 됐나요? 아무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만이 그렇죠? 요렇게 1년 그렇죠? 휴직할 수 있어라고. 그러면 아무 공무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누가 정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률 내용이에요. 법률 내용. 오케이. 학생들 중에는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대통령령인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닌 거 알죠? 오케이. 참고로 대통령령에 보면 얼마 기간이라고 정해놨을까요? 5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한 5년은 근무를 해야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근무한 애들한테 이런 거 줄까? 이런 거는 누가 정한다? 국회의원들이 정한다. 대통령 네가 정해라. 대통령 네가 정해라라고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어때요? 느낌 아시죠 이제? 오케이. 학생들 중에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대통령령 아닙니까? 됐고. 그리고 쭉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휴직 기간은 그렇죠. 1년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다만 쭉에서 연금법 법에 규정된 병이 걸렸다. 쉽게 말하면 법에 규정될 정도의 병이라면 어때요? 좀 심한 병이겠죠. 근데 5년은 아니고요. 3년입니다. 단순 암기.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자, 임시로 그런 기간에 채용돼서 내가 좀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그 기간에 채용된 기간만큼 갑니다. 여기는 다 다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민간 기업에 채용이 되면 그 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을 합니다. 최대. 오케이.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간만큼 하는데요. 얼마의 기간이 정해질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큼 해줍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 되는 거는 최대 몇 년이다? 그렇죠. 3년입니다. 3년. 오케이.
자, 그리고 쭉 연구기한은 교육기간에 연수하게 된다. 2년 맞고요. 그리고 쭉 해서 이것도 유학이야기 나오면 3년, 연장은 2년입니다. 오케이, 틀렸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559번인가요? 559번까지. 병역법무 쭉 해서 이거는 근무기간 끝날 때까지 휴직이죠, 당연히. 자, 그리고 자, 자녀를 양육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쭉 해서 자녀 한 명에 대하여 3년. 예, 맞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 번 더 항상 맥락,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부드럽게 공부가 잘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단순 암기 내용은 조금 연상을 하면서 확실하게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단순 암기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오케이,